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2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백선엽 장군이 1920년생 그리고 유병현 장군이었습니다. 유병현 장군은 일제시대 때는 학병으로 나가서 중일전쟁에 참전했고 6.25 전쟁 그리고 월남전 때는 맹호사단장으로 참전을 해서 20세기의 3대 전쟁에 실전에 참여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군사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는 유병현 장군 같은 분을 하나회와 비교해가지고 군사학파라고 부릅니다. 군사 분야에 정통한 분들, 하나의 스쿨입니다. 그래서 유병현 장군이 키운 분들이 그 뒤에 한국군의 아주 근간에 있으면서 이 정도 세계적 강군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를 만들 때 실무 주역이었습니다. 산파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유병현 장군의 회고록을 우리 조갑제닷컴에 낼 때 제목을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파들어 오고 있는 땅굴을, 제2 땅굴을 지하에서 요격해가지고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군단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가첩 대책본부장도 하셨고,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맹호 부대 사단장, 그러니까 실전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학구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또 마지막에는 주미대사도 하셨어요. 또 이분이 미국에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12.12, 5.17, 5.18을 거쳐서 집권한 다음에 그 정통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으로부터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유병현 합참의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하는데 가는 김에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좀 성사시켜 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이 전두환 정권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냅니다. 바로 유병현 장군이 그동안 한미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유병현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광주 사태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설에 대해서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탈북자가 뜬금없이 북한에서 들었는데 북한군이 광주 사태에 들어와서 교전해가지고 국군도 쏴 죽이고 했다더라 하는 이런 말을 퍼뜨리니까 이게 삽시간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광주 사태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층에, 그러면 그렇지 북한군이 와서 무기고도 틀고 장갑차도 몰고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음모론이 확산이 됐어요. 군인들도 장교들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병현 장군이 화를 낼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 1980년 5월 유병현 장군은 합참의장이었어요. 합참의장은 한반도 전체의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했다면은 그것은 바로 유병현 장군에게 당신은 600명이 들어오는 걸 몰랐지 않느냐, 이렇게 들이대는 것하고 마찬가지니까 자신의 명예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조갑제닷컴의 이지영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군 작년 초까지만 해도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군인 중에 군인인 유병현 장군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해서 이 말을 소개를 하면은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선엽 장군과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병현 장군의 이야기고, 더구나
한반도 안보의 책임자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이 어떻게 600명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겠느냐. 그런데 이분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군사작전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광주 사태가 났을 때 합참의장 유병현 장군은 뭘 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12.6 이후 최규하 대통령 체제가 계속되면서 정치적으로 몹시 취약했습니다. 북한은 국내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했고 단지 국방장관실에서 각군 총장과 매일 회합을 가졌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광주 사태를 책임지고 조치하고 나는 광주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력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무장공비들은 과거 주로 변산반도에 상륙해가지고 광주 지리산 지역으로 침투했습니다. 따라서 해군 참모총장에게 각별히 부탁을 해서 해군의 가용한 전력을 변산반도 쪽으로 돌려 이북의 특전 부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안보상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반드시 미국과 협조해야 합니다. 광주 사태 초기에 위컴 한미 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만나 일본에 있는 미 7함대 항공모함 전대를 한국 수역에 파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북한에 절대 광주 사태를 악용하려 하지 마라.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경우 한미 연합군은 철저한 대처를 하겠다는 경고를 주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 미 7함대 동태를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정보가 들어가도록 쓰고 싶은 대로 쓰라면서 보도 통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미 국무성으로 하여금 북한은 광주 사태에 절대 편성하지 말라,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합참의장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계엄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이 철저하게 봉쇄되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어디서 날라옵니까? 600명이 들어오면 그것은 선전포고 상황입니다. 만약 600명이 정말 광주사에 진입했다 하면은 위컴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을 대표해가지고 북한에 경고하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 해가지고 전쟁 상태로 돌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00명입니다. 600명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유병현 장군은 대간첩 대책본부장을 해서 이 사정에 대해서 바삭하게 아는 분입니다. 이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투, 전략, 행정, 교육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지식이 그렇게 디테일한데까지 정통한 분이었습니다. 우선 수속 능력을 따집니다. 600명이 오려면 수속 능력이 있느냐, 북한군에.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서해안을 통해 광주에 침투했다는 탈북자 임모 씨의 주장을 일소에 붙였습니다. 즉 600명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선박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당시 600명 정도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상비된 선박 부대가 없었어요.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기 위한 고속정들은 있었습니다. 70, 80톤 정도인데 20여 명의 정원에 불과했습니다. 600명을 태우려면 도대체 고속정이 몇 대나 필요합니까? 이북은 조선기술 수준이 낮았습니다. 외국의 구식배를 헐값에 사와 사용하곤 했습니다. 광주 사태가 발생하고 600명을 보낸다? 수송 능력이 없었습니다. 광주 사태는 예측 가능했던 사건이 아닌 돌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돌발 사건에서는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600명이라는 부대를 편성하고 교육해서 출동 명령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작전을 할 때는 사전에 현지에 정찰조를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병력이 있어야 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600명이 나가자 해서 광주까지 내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북한이 특전 부대를 내려보낼 때는 우리 국군으로 위장을 시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M1 칼빈 소총 우리 군복을 입혀 내려보냈을 것인데 600명 분을 급히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대간첩 작전 사례를 들었습니다. 1.11 사태와 울진 삼척 사태인데 1.11 사태 때는 600명이 아니라 31명이 서울로 들어왔는데 그 31명을 잡기 위해서 전국이 완전히 전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울진 삼척 지역에 120명이 들어왔어요. 그 120명을 잡기 위해서 전군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들어왔으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광주가 아니라 광주 전역에 벌어졌겠습니까? 600명이 투명 인간입니까? 문제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장교, 장성들도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거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군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국군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군인들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을러가 터져가지고 이런 음모론에 넘어가고 더구나 이 광주 사태 600명서를 믿는 그룹이 요사이 사전투표 조작론에 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합참의장은 만약 북한이 정말 600명을 침투시켰다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한미연합사가 전평시를 막론하고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어느 누구도 이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없었으니까 없었던 거죠. 채널A가 보도했던 북한 특수군 출신이란 탈북자 김모 씨의 50명이 광주로 들어갔고 국군과 교정에 3명을 사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를 냈습니다. 유병헌 장군이 완전 거짓말이다. 그래도 내가 합참의장이라는 직책에 앉아 있는데 그 정도 사태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면 그야말로 나라에 사죄해야 할 일이지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50명이 걸어서 광주까지 내려간다? 어떻게 들키지 않고 갑니까? 50명이 도보로 이동한다고 할 때는 50명의 보호품, 자동차 몇 대분이 필요할 겁니다. 탄약, 식량 등은 또 어떻게 수송합니까? 우리 사병을 3명이나 사살했다? 그러면 전사보고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동생 소식이 없어지면 국방부 합참으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유병헌 대사는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믿는 사람들은 첩보와 정보를 혼동한다. 첩보는 뭐 뜬소문도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로 확인되어야 인텔리전스, 정보가 된다. 첩보 단계에서야 상상의 나라를 막 펼 수가 있다. 첩보와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병헌 장군 어제 돌아가신 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의 마지막 인터뷰인데 아직도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구나 군 장성 출신 중에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서 굳이 이 기회를 잡아서 유병헌 장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발 뜬소문에 속지 마십시오. 군인입니다. 군인이 정보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